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주 뉴저지. 그중에서도 버겐 카운티는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으로 뉴저지에 사는 한국인 10만여 명 중 60%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앨런 박 의원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 하원 의원입니다. 한인 최초로 뉴저지주 의회에 입성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고 있는데요. 80명의 하원 의원과 40명의 상원 의원, 총 120명의 주의회 의원 중 최초이자 유일한 한인 의원입니다. I think it is fantastic that Ellen is the first Korean American to be elected to the New Jersey State Assembly, and I think it opens the door. It's an example. It opens the door for others to follow. 10만여 명에 이르는 한인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주의회에 한인의 목소리를 대표할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뉴저지주. 앨런 박 의원은 대학 시절 거리에서 선거 동료 운동을 하며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많이는 또 투표를 안 해서요. 왜 동양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한 왜 안 하지 하고 궁금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되고. 주류 사회에서 한인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정치력 신장이라고 여긴 앨런 박 의원은 시의원으로 정치 활동에 발을 들였습니다. 지역의 정치적 이슈에 늘 앞장서는 앨런 박 의원의 행보를 응원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2021년 11월 주 하원 의원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시의원 했을 때는 사람들이 내가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보통 동양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여기 뉴저지 데모크라틱 카운티 커미티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앨런 박은 그래도 이렇게 무슨 이슈가 있으면은 열심히 싸우고 목소리가 크고 가만히 그냥 조용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자기들이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뉴저지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베트남 전쟁 참전 한국군 예우 법안, 인종차별 제지 법안 마련 등 한인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데요. 3.1절 행사, 설날 행사, 한복의 날 등 여러 한인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지역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렇게 작은 행사들에도 꼭꼭 참석을 해주시고 주민 친화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시면서 동시에 정책적으로도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 같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문제를 듣기 위해 지역 내 여러 한인단체를 만나는 일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총 20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8천만 원 규모의 주정부 예산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주정부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 책정을 따로 받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많은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주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그런 일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제 앨런 박 의원이 이제 주 하원 의원이 되면서 여기 한인 단체들의 주정부에 그런 기금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또 다리를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한인 단체들이 처음으로 상당히 큰 액수의 그런 이제 기금들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이 많은 지역인 만큼 무엇보다 차세대 한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큽니다. 왕성한 정치 활동을 통해 주류 사회로 당당히 나아가는 좋은 본보기가 된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의 앞장서서 정치 주류 사회에 나가는 우리 2세들을 이제 도와주고 또 자기의 어깨를 밟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 주 앨런 박께서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한인 여성으로서 주 하원에 당당히 입성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차세대 2세, 3세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셔서 정계 진출하는 데 큰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사랑해요.
뉴저지주의 유일한 한인 의원 엘렌 박 씨. 한인 사회뿐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키워 상원 의원, 연방 의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부지런히 뛸 생각입니다. 꼭 대표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꿈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높을 때까지는 가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죠. 밴쿠버 예술의 중심 밴쿠버 아트 갤러리. 큐레이터의 설명이 한국어로 들려옵니다. 또 뭐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뭐가 들리시나요? 캐나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일 시각예술가 윤진미 씨가 한인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한 한국어 해설입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한국어 해설을 기획한 이유가 있습니다. So it's wonderful, and also a different emotional aspect of the work comes out in that language, in your mother tongue. And I want the Korean community to have that. And even though my working language is English, I also still live in Korean.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된 작품은 한국의 새만금을 다룬 물마음과 한국의 현대사를 조망한 롱뷰, 갯벌 위 장승과 물이 지어 이동하는 새, 땅을 파 모래 언덕을 만드는 이들을 담은 이 작품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지금도 여기서 군사 훈련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것도 많이 대회하고, 그래서 이 장소가 사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땅의 원래 주인들, 그러니까 인디너스 그 피플들의 그 삶의 어떤 터전이었다. 지금 그들의 흔적을 좀 찾기가 거의 힘들죠. 원주민의 땅에 이민자들이 정착한 캐나다와 개발 사업으로 원주민들이 떠나야 했던 새만금을 연결지어 관람객이 개발과 이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거죠. 사진,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태로 작품 활동을 하는 윤진미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8살에 부모님을 따라서 캐나다에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캐나다에서 보낸 날들이 훨씬 많지만 주로 한국의 역사와 정서를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My life in Canada has been informed by Korean 20th century history because it was a very difficult history, and my parents carried those histories with them here, from Japanese colonialism to the Korean War to military dictatorship. 3대가 모여 살며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작가.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민자로 이루어진 캐나다 사회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접목한 게 현지 미술계에 자리 잡게 된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For me, learning about history wa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ing who am I here in this country, and learning about the history of this country is also equally important. And so for me, it's natural to think about these things in a relationship to history and culture. 캐나다의 명문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교수로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2018년에는 캐나다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됐는데요. 30년 동안 작품을 통해 캐나다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관람객들을 만나왔습니다. 캐나다 국립 갤러리,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가장 큰 갤러리이고 또 내셔널 갤러리죠. 그러니까 국립 갤러리인데 거기서 윤진미 선생님의 작품을 구입 소장한다는 사실은 물론 작품성이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번 행사에서는 작품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며 관객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된 현지인들은 물론 고국 땅을 떠나 사는 동포들과 공감을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관람했던 작품에서는 한국 제주도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전선 그런 마을이라든지 그런 어떤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어떤 한국인으로서 어떤 뿌리 의식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이민자로서 그 어머니로서 그리고 선생님이 있는 위치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작품을 통해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깊이가 있고 우리 이민자들이 여기 뭐 여러 분의 여러 나라에서 온 멀티컬처럴한 사회지만 한 소소를 타취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어요.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 수십 년째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윤진미 작가. 아직도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게 많다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 사람을 만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My dream is just to continue on and feel very blessed to do the work I'm doing. 안녕하세요. 저는 Eva Grigo 권정혜입니다. This is my hometown and I'm a sales director for a big industry company. I think it's a difficult decision to give your child away, especially if you take it home with you for a month and then you think about it and then you give it away. So would you recognize your birth parents? Because maybe I resemble my mother or my father. I was only 2 months old, so I was or 3 months old, so I was really a baby. So I stayed with my birth parents a month, and then they brought me to social welfare, and I stayed with the orphanage for 2 months before I then in August was adopted by my German parents, and I flew from Korea to Germany. They adopted, 3 years later, they adopted my sister. I'm also from Korea, so we both grew up being Korean girls in a German family. We never suffered from bullying at school, so they always made sure that they raised us in an environment where people are very open-minded and friendly. Good education, good schooling. I went to university, so I had all the chances to make a good life for my own, and now I But then things changed when I went to Korea on holiday with my sister in 2018, and I arrived at Incheon Airport, and even before custom control, I arrived there, and it was a different feeling. It was a feeling of having finally found my place. Even though I didn't understand the language, I couldn't read Hangul, everything was different, time zone, everything was different, but still for me it felt very like home. After this holiday we had in 2018, I started to engage more with Korean culture. I started to learn Korean and to try to study the language. I learned a lot about the history, so I started really to think about Korean more as a nation. And then over the time I realized that what I mentioned earlier, that although I didn't really felt alien here in Germany, I also never felt really like belonging to the people here. I always felt like I'm a little bit. In that connection I also thought, okay, I would really like to learn more about my birth parents. Of course I could understand if they wouldn't want to meet me.
also give the name and the age and where my parents were born. So they were born in Sancheon, Cheonbuk. So yeah, and I was also the 4th child. So they already had 3 children, and I was the 4th child, and they didn't have enough money to support another child. So they wanted to give it to adoption. So this is the only information that we have. And based on this information, unfortunately, the agency of K-adoption was not able to locate my birth parents. And then I also signed up for a DNA database. So it's Ancestry, it's called, because I checked, and apparently Ancestry has the biggest database. Maybe my parents, it's unlikely that my parents will sign up at Ancestry, but maybe some other relatives. So I did that, but unfortunately also no luck there. I was thinking, so my parents are now quite advanced in their age. They are in their 70s, and maybe I thought, okay, maybe they don't want to meet me. But then I thought maybe my siblings, maybe they are interested in meeting me, maybe in Korea. I would of course also be happy to travel to Korea to meet them. Many friends, and I'm living a good life. I'm very happy, and they don't need to worry, and they don't need to regret about giving me away. But of course, yes, I would be very happy to know where my parents are, if they are also in good health, happy, and yeah, how the life of my siblings had been so far. Can still recall how your hand felt. 오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 한상대회에 참가할 국내 기업은 5월 31일까지 세계 한상대회 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국내외 기업인 4천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올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기업 전시회와 상담회,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등이 진행됩니다.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이 일본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을 돕기 위한 민단 유학생 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범 예정인 지원센터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의 일본 현지 적응을 위해 주거 마련 등을 돕고 지진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